작년 여름 70세 부모님이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려 16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의 방법으로 올해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잠깐 나갈 때 에어컨 끄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전기세 폭탄의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째 에어컨을 개발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99% 사람들이 모르는, 하지만 개발자들만 아는 진짜 전기세 절약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실제 논문으로 발표된 검증된 방법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해보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번 여름 전기세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마트 가실 때나 병원 가실 때 잠깐 나가는데 에어컨 끄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기세를 더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논문으로도 발표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분 외출할 때 에어컨을 껐다 켜면 연속 운전보다 전기를 5% 더 써요. 60분 외출하면 여전히 2% 더 써요. 90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끄는 게 절약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이 얘기를 안 믿으셨어요. 에이, 켜놓으면 계속 전기 나가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렸죠. 저희 집에 전력 측정기를 설치해서 일주일간 테스트를 해봤어요. 월요일에는 기존 방식대로 30분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껐다 켰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니까 전력량이 24.8가 나왔습니다. 화요일에는 90분 이하로는 절대 끄지 않고 켜둔 채로 외출했어요. 같은 조건, 같은 온도로 설정했는데 전력량이 19.2kW였어요. 무려 5.6kW나 절약된 거죠. 이걸 한 달로 168kW 차이.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약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요즘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이에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거의 멈춰요. 그런데 끄고 나가시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다시 들어와서 켜면 그 올라간 온도를 다시 낮추느라 풀파워로 돌아가야 해요. 실제로 저희가 측정해보니까 에어컨을 처음 켤 때 30분간 소비하는 전력이 그 다음 2시간 전력과 거의 비슷했어요.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면 신호등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연료를 많이 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동네 마트 다녀오시거나 병원 진료받고 오시는 정도면 그냥 켜두세요. 두 번째로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써 있죠?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면 거의 대부분 인버터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표시를 보시면 정격, 중간, 최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인버터형이고요. 만약에 5등급이거나 구분 표시가 없으면 정속형이에요. 보통 10년 이상 된 에어컨들이 그렇죠. 제가 실제로 두 가지 타입을 비교 실험해 봤어요. 인버터형 에어컨으로는 삼성 2022년형 1등급 제품을, 정속형으로는 10년 된 구형 제품을 사용했어요. 인버터형 실험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18평 공간에서 26도로 설정 12시간 연속 사용했을 때 22.4kW가 나왔어요. 그런데 2시간씩 6번 나누어서 껐 34.6kW가 나왔습니다. 무려 54%나 더 많이 전기를 쓴 거예요. 반대로 정속형은 완전히 달랐어요. 12시간 연속 사용하면 36.8kW였는데 2시간씩 나누어 사용하니까 25.2kW로 줄었어요. 약 32% 절약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버터형은 12시간 내내 켜두는 게 절약이에요. 2시간씩 껐다 켜는 것보다 35%나 전기세가 절약됩니다. 반대로 정속형은 계속 일정한 전력을 써요.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껐다 12시간 70%나 절약되고요. 저희 부모님 댁이 바로 이 케이스였어요. 15년 된 정속형 에어컨을 쓰고 인버터형 사용법으로 계속 켜두시니까 전기세가 폭탄이 나온 거였어요. 실제로 부모님 댁에서 일주일간 테스트를 해봤어요. 첫 번째 주에는 기존대로 하루 종일 켜두셨는데 일주일 전기 사용량이 312kW였어요. 두 번째 주에는 2시간 켜고 30분 끄는 방식으로 바꿔봤어요. 같은 214kW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98kW, 약 12,000원 정도 절약된 거죠. 그래서 에어컨 바꾸시라고 했더니 멀쩡한 걸 왜 바꿔 하시면서 사용법만 바꿔드렸는데 전기세가 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새 에어컨으로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2시간마다 껐다 켜는 게 너무 번거로우셨거든요. 특히 밤에 자다가 더워서 깨는 일이 자주 생기셨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로 알려드릴 저희가 한국전력의 협조를 요청해서 받은 2025년 최신 데이터예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루 평균 9시간 반 정도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벽걸이 분리형은 83,000원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벽걸이 멀티형은 93,000원, 스탠드 분리형은 122,000원, 스탠드 멀티형은 133,000원, 시스템형은 145,0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차이가 6만원이 넘어요. 같은 시간 사용해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 김 사모님 댁은 거실과 침실, 벽걸이 분리형 2대를 설치하셨어요. 30평 아파트인데 작년 7월 전기세가 12만 8천원 나왔어요. 하루 평균 8시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같은 동 이웃분은 거실에 시스템형 에어컨 하나로 온 집을 냉방하는데 비슷한 사용시간인데도 17만 3천원이 나왔어요. 똑같은 평수, 똑같은 사용시간인데 4만 5천원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에너지 등급별로도 차이가 엄청나요. 1등급과 5등급 차이가 한 달에 2만 5천원씩 나더라고요. 저희 회사 후배가 원룸에 살면서 10년 된 5등급 에어컨을 쓰는데 하루 6시간씩 8만 2천원이 나왔어요. 반면에 같은 원룸에 사는 다른 후배는 최신 1등급 에어컨으로 똑같이 사용했는데 5만 7천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제조년도에 따라서 같은 성능이어도 등급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2018년에 3등급이었던 제품이 2020년에는 5등급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기준을 계속 올리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삼촌이 2017년에 사신 LG 에어컨이 당시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모델을 보면 4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성능은 똑같은데 기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중고로 에어컨 사실 때는 꼭 제조년도와 등급을 같이 확인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올해 에어컨을 바꾸셨는데 15년 된 5등급에서 최신 1등급으로 바꾸시니까 전기세가 진짜 반으로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한 달에 16만원 정도 나왔는데 새 에어컨으로 바꾼 후에는 8만 5천원 정도로 줄었어요. 사용 패턴은 똑같았는데도요. 물론 에어컨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12년 정도 쓰면 본전이 나와요. 하지만 그보다는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개발하면서 알게 된 실전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켤 때는 무조건 강하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기세 아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약하게 트세요. 이게 바로 낭비예요. 저희 실험 결과 강풍으로 빠르게 목표 온도까지 내린 다음 유지하는 게 20% 이상 절약됩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봤어요. 같은 방에서 26도로 설정할 때 처음부터 약풍으로 시작하면 목표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42분이 걸렸어요. 이때 사용 2.1kW였죠. 반면에 강풍으로 시작해서 목표 온도 도달 후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니까 28분 만에 26도, 사용 전력은 1.7kW였어요. 마치 물 끓일 때 센 불로 빨리 끓인 다음 약불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센 바람은 전기를 많이 쓸 것 같아서 하시면서 항상 약풍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처음에 강풍으로 시작하세요. 전기세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풍기는 필수템입니다. 선풍기 하나면 에어컨 효율이 20% 증가해요. 에어컨은 한 달에 3만원씩 나와도 선풍기는 1,080원밖에 안 나와요. 거의 공짜죠. 저희 집에서 실험해봤어요. 에어컨만 사용할 때와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할 때를 비교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에어컨만 사용할 때는 26도까지 내리는데 35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으니까 22분 만에 26도에 도달했어요. 13분이나 단축된 거죠. 더 중요한 건 선풍기가 공기를 순환시켜서 체감 온도가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 온도는 26도인데 24도 정도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도 선풍기를 하나 더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선풍기까지 틀면 전기세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해보니까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 올려도 똑같이 시원해서 오히려 전기세가 줄었어요. 선풍기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반대편에 두시고 위쪽을 향하게 하세요. 그러면 천장에 더운 공기를 순환시켜서 더 빨리 시원해져요. 온도 설정의 과학입니다. 26도를 기준으로 하세요.
24도에서 26도로 단 2도만 올려도 20% 전략이에요. 공간 최적화도 중요해요. 사용하지 않는 방문은 꼭 닫으세요. 냉방 공간이 50% 늘어나면 전기 사용량도 50% 증가해요. 이것도 저희 집에서 실험해봤어요.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을 켜놓고 평소처럼 모든 방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측정해보니까 하루 전력 16.8kW였어요. 거실 13평에서 방 하나 문을 열면 19평이 되잖아요. 그럼 전기세도 1.5배가 되는 거.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문을 열어두셨는데 이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고 나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문은 꼭 닫고 계세요. 필터 관리는 필수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이 필터를 청소하세요. 먼지가 끼면 냉방 효율이 30%나 떨어져요.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해봤어요. 필터를 3개월 하는 에어컨과 깨끗하게 청소한 에어컨을 비교해봤는데 같은 조건에서 더러운 필터는 26도까지 내리는데 48분이 걸렸어요. 깨끗한 필터는 29분 만에 26도에 도달했어요. 전력 사용량도 차이가 나. 더러운 필터로는 2.4kW, 깨끗한 필터로는 1.7kW였어요. 약 30%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로 헹구기만 해도 되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기만 해도 돼요. 5분이면 끝나는 일로 한 달에 10,000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린 후로는 2주마다 꼼꼼히 청소하고 계세요. 실제로 전기세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시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필터 청소할 때 팁을 하나 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서 10분 정도 담가두신 다음 부드러운 솔로 살살 닦아내세요. 그리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끼우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팁을 더 드릴게요. 건강을 위한 온도 관리도 중요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셔야 해요.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세요. 이건 제가 의사인 친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급격한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밖이 35도면 실내는 28도에서 30도 정도가 적당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작년 여름에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23도로 설정된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시다가 감기에 걸리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고 계세요. 밤에는 제습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밤에 잠들 때는 제습 모드를 써보세요. 온도는 비슷하지만 습도를 낮춰서 더 쾌적하고 전기도 조금 덜 써요.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냉방 모드로 밤새 틀어두면 4.2kW를 사용했어요. 제습 모드로 3.8kW였어요. 10% 정도 절약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이에요.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습도가 낮아져서 더 깊게 잘 수 있어요. 여름에는 항상 제습 모드로 주무세요. 자, 그럼 제가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질문들 몇 가지만 답변 드릴게요. 제습 모드가 더 싸다던? 아니에요. 제습 모드도 실외기가 돌아가요. 전기 사용량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습도를 낮춰서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전력 차이는 5% 이내였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다만 제습 모드는 온도를 급격히 낮추기보다는 습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더운 낮 시간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밤에 선풍기 틀고 자면 위험하다던데? 그건 옛날 얘기. 요즘 선풍기는 안전해요. 오히려 에어컨과 함께 쓰면 더 좋아요. 옛날에는 선풍기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바람을 불어서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선풍기는 회전 기능도 있고 바람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전혀 문제 없어요. 저도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고 자는데 오히려 더 깊게 잘 수 있어요. 무풍 모드는 어때요? 강력 추천이에요. 빠르게 냉방한 다음 무풍 모드로 바꾸면 바람도 안 불고 전기도 절약돼요. 무풍 모드는 처음 30분 정도는 일반 모드로 빠르게 냉방하고 그 다음부터 미세한 바람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측정해 본 결과 일반 모드로 계속 사용할 때보다 무풍 모드를 활용하면 약 15% 정도 전력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특히 잠들 때 무풍 모드를 사용하면 바람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서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창문형 에어컨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기본 원리는 같아요. 다만 창문형은 대부분 정속형인 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창문형 에어컨은 구조상 인버터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정속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속 켜두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켜는 게 경제적이에요.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 원룸에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처음에는 인버터형처럼 계속 켜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사용 패턴을 바꿔주었어요. 2시간 끄는 방식으로요. 그랬더니 한 달 전기세가 95,000원에서 68,000원으로 줄었어요. 실외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햇빛을 차단해주면 효율이 크게 올라가요. 저희 집 실외기는 서쪽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어서 오후에 직사광선을 그래서 차광막을 설치했어요. 실외기 위쪽과 옆쪽을 가려주는 간단한 차광막인데 이것만으로도 실외기 온도가 15도 정도 낮아졌어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어컨 효율도 좋아졌어요. 같은 26도로 설정해도 예전보다 더 빨리 시원해지고 전력 사용량도 약 12% 정도 줄었어요. 실외기 청소도 중요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실외기 뒷면에 알루미늄 핀을 청소해 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열 교환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 댁 실외기를 청소하기 전에는 실외기 팬이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청소 후에는 소음도 줄어들고 효율도 좋아졌어요. 에어컨 구매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용량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큰 용량을 선택하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방 평수의 0.7배 정도가 적당해요. 10평방이면 7kW 정도가 적절하죠. 저희 친구가 12평방에 15kW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빨리 시원해지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용량이 큰 에어컨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온도를 낮춘 다음 꺼지는 패턴을 반복. 이런 껐다 켰다 하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것. 적정 용량의 에어컨은 일정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어요. 설치 위치도 중요해요. 에어컨은 가능하면 방의 중앙 쪽 벽에 설치하는 게 좋아요. 저희 이웃집은 에어컨을 방 한쪽 구석에 설치했는데 냉기 순환이 고르지 않아서 에어컨 근처는 너무 춥고 반대편은 더워요. 그래서 온도를 더 낮게 설정하게 되고 결국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죠. 반면에 저희 집은 거실 중앙벽에 설치해서 냉기가 고르게 퍼져요. 같은 온도 설정이어도 더 쾌적하게 느껴져요. 타이머 기능도 적극 활용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서 방을 시원하게 취침 후 2-3시간 뒤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밤 10시에 잠드는 8시부터 에어컨을 켜서 침실을 26도로 맞춰 놓아요. 그리고 새벽 1시에 자동으로 타이머를 설정해요. 이렇게 하면 잠들 때는 시원하고 새벽에는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전기세도 절약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죠. 저희 어머니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예전에는 밤새 틀어두었는데 이제는 타이머 덕분에 전기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제습기와의 조합 사용이에요. 장마철에는 에어컨보다 제습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작년 장마철에 실험해봤는데 습도가 80% 넘는 날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춰도 끈적끈적한 느낌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제습기를 먼저 틀어서 습도를 50%대까지 낮춘 다음에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 높여도 똑같이 시원했어요. 제습기는 하루 종일 틀어도 3,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에어컨 전기세와 비교하면 정말 저렴하죠. 여름철 에어컨 사용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앞에서 빨래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습한 빨래가 에어컨 앞에 있으면 습도가 올라가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 전력 소모도 늘어나고 냉방 효율도 떨어져요. 저희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시다가 전기세가 평소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에어컨 바람을 직접 몸에 받기. 건강에도 안 좋고 효율도 떨어져요. 바람을 직접 받으면 그 부분만 차가워지고 전체적인 온도는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더 낮은 온도로 설정하게 되죠. 세 번째, 실외기 주변에 물건 쌓아두기. 실외기는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변에 물건이 많으면 열 배출이 제대로 안 돼요. 저희 아래층에서는 실외기 주변에 화분과 빨래 건조대를 두었는데 여름에 에어컨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건들을 치운 후에는 확실히 시원해지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청소와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월 1회는 에어컨 전체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필터 청소는 2주마다, 전체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전문 업체에 맡기면 15만 원 정도 들지만 직접 하시면 비용도 절약하고 에어컨도 오래 쓸 수 있어요. 먼저 전원을 끄고 콘센트를 뽑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실내기 커버를 열고 필터를 빼내세요.
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10분 정도 담가둔 다음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살 닦아주세요. 실내기 내부의 열교환기도 청소해야 해요. 전용 클리너를 뿌린 다음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드레인 호스도 확인해 보세요. 막혀 있으면 물이 역류할 수 있어요. 실외기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호스로 물을 뿌려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단, 전기 부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에어컨 수명도 늘어나고 전기세도 절약돼요. 저희 집 에어컨은 1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새 것처럼 잘 작동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90분 이하 외출 시 에어컨 끄지 마세요. 둘째, 인버터형은 연속 사용, 정속형은 간격 사용. 셋째, 강풍으로 시작해서 적정 온도 유지. 넷째, 선풍기 필수, 필터 청소 필수. 다섯째, 실외기 관리와 전기 청소. 여섯째, 타이머 기능 적극 활용. 일곱째, 제습기와 조합 사용. 이 모든 방법들은 제가 17년간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고 실제 논문으로도 발표한 검증된 내용이에요. 올여름엔 전기세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앞으로 구해줘 실버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